애난데일 한인타운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강도범으로 30대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후에도 경찰이 잘 출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화가 서툰 한인들의 경우 가해자가 뒤바뀌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이 큰 삭감 없이 곧 미국민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북버지니아 주택 판매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나 증가해 겨울 비수기도 비켜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20년 한 해 가계부채가 14조 6천억 달러로 1.4%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강도범으로 30대 흑인 남성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최근 저희 WKTV가 단독 취재했었는데요. 서울 플라자 뒤편길 강도 행위 등 총 4건의 연쇄 강도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상대로 페어팩스 경찰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출몰해 비비탄 권총 등 토의총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해 한인들과 한인 업소들을 불안케 만들었던 강도범 중에 한 명이 체포돼 중범죄로 단죄를 받게 됐습니다. 연쇄 강도범들이 체포되기 시작해 불안에 떨던 한인들과 한인 업소들이 다소 안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주요 범죄 수사팀은 알링턴 카운티 출신 32살 테바고베를 4건의 강도와 3건의 불법 무기 사용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해 보석금 없이 카운티 성인 디텐션 센터에 수감했습니다. 경찰은 애난데일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메이슨, 프랭코니아, 웨스트 스프링필드 경찰서들이 합동으로 애난데일 감시 작전을 벌여 이 강도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흑인 남성인 테바고벨은 가장 최근인 지난 화요일 오전 애난데일 서울 플라자 뒷길에서 50대 한인 여성 주모 씨를 비비탄을 쏘면서 위협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애난데일 서울 플라자 뒤편 길에서의 아침 강도 사건은 본 방송이 제보를 받고 단독 취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테바고벨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후에는 애난데일 헤리티지 드라이브 선상의 H마트 앞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밀쳐 넘어뜨린 후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용의자는 1월에도 9일 저녁 7시 반쯤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중국집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동차에 타고 있던 한 남성에게 접근해 총기를 보여주며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갔습니다. 21일 밤 10시 반쯤에는 애난데일 한인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차장에서 한 여성에게 역시 총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해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페어팩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테바고벨을 체포했으며 그의 범행을 털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선명한 CCTV에서 포착된 강도 행위 장면 덕분으로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인 낙원식당 주차장 강도가 테바고벨인지에 대해선 아직 단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2,100달러나 강탈당한 모습이 찍힌 낙원식당 뒤편 주차장에서의 강도범인지는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테바고벨을 상대로 더 많은 강도 사건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도와 절도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 수사반이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범죄를 당했을 때는 물론 수상한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주요 범죄 수사반 703-246-780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는 크라임솔버스 웹사이트 fairfaxcrimesolvers.org나 1886-4111번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범인 검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100에서 $1,000까지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안정세를 찾고 있는 요즘 도로에 운전자가 다시 늘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고 후 경찰이 잘 출동하지 않아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가 서툰 한인들의 경우 사고 후 사건 기록을 잘 남기지 않아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 등 한때 운전자 수가 줄었다가 최근 다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식당 영업을 재개하고 영업시간도 확대되는 등 방역 수칙도 점차 완화돼 운전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기조가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경찰이 바로 출동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애를 태우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사용을 어려워하는 한인들의 경우 경찰 출동 없이 대충 처리했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로 와이스틴앤손 법률사무소의 노승훈 변호사는 요즘 도로에 운전자가 늘면서 한인들의 교통사고율도 늘고 있다며 영어가 서툰 한인들의 경우 상대 운전자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벌금을 물거나 가해자로 몰리는 등의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are getting a lot more accident cases since traffic's opened up, restaurants have opened up. It's often when police come, Korean people are not able to explain what happened in the accident. So the other person who is at fault explains their side of the story, and often the innocent client of ours ends up getting traffic tickets or getting blamed for the accident, and it becomes a big trouble and hassle with the insurance company. 노승훈 변호사는 사고가 나면 사진을 찍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등 최대한 빨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 보고서인 폴리스 리포트와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남겨야 차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코로나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 출동이 어렵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는 변호사 기록을 반드시 남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작은 사고의 경우 그냥 넘겼다가 상대편 운전자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먼저 보고할 경우 보험 처리 등에서 불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Immediately you have to get the police report and the accident information correct. And that's a big problem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If the police report and the information isn't correct, then you're going to spend the entire case fighting against the misinformation. And that's going to harm your case.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첫째,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번호판을 포함한 사고 현장 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찍어두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 그리고 연락처를 받아야 하며 작은 사고라고 그냥 가버릴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빠른 시간 내 변호사와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소견을 받는 등 치료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한인들의 경우 사고 후 몸이 아프더라도 집에 가서 우선 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나중에 부상에 따른 보상을 주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병원에 갈 만큼 부상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한인들의 경우 교통사고 후 제대로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한약과 침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꼬집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에게 $1,400를 현금 지원하고 연방실업수당으로 $400를 8월 말까지 제공하며 부양자녀 매월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이 대폭 삭감 없이 곧 미국민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부양책으로 사회기반시설 국책공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을 동시 극복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에 오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을 삭감 없이 승인받아 미국민 구호와 미국 구조에 본격 나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추진 중인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이 의회 법제화 과정에서 대폭 축소돼서는 결코 안 되며 축소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특히 코로나 사태로 미국 경제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으며 아직도 1,300만 명이나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서 많이 투입할 때보다 적게 투입했다가 치르는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이므로 바이든 패키지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digging out of a deep hole. Very important to have a big package addresses the pain this has caused. The price of doing too little is much higher than the price of doing something big. 앨런 장관은 경제 전문 기관들의 연구 결과 이번 바이든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고용 정상화는 2024년에나 가능해지지만은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를 투입하면은 내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의 강조대로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로 민주당 의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져 내주에는 하원은 확실하고 잘하면 상원에서도 통과돼 백악관에 넘겨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 조정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면 1,4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면 2,800달러씩 현금 지원을 3월 초부터 입금받게 됩니다. 부양자녀들은 1차와 2차 때 제외됐던 성년 1,350만 명을 포함해 나이 불문하고 부모들과 같이 1인당 1,400달러씩 받게 돼 4인 가정이면 5,600달러, 5인 가정이면 7,000달러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3월 14일 종료되는 연방실업수당은 3월 15일부터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오르고 8월 29일까지 제공됩니다. 7월부터 1년 동안은 미성년 부양 자녀들에게 5세까지는 월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250달러를 매달 입금시켜줍니다. 제니 렐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 고용과 소비 인작, 경제 급반 등을 지속 촉진하기 위해 다음 경기 부양책으로 초당적으로 승인해 1조 달러 이상 투입해 도로와 철도, 학교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개보수하는 국책공사를 시행하겠다는 포관도 제시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수기로 알려진 1월에도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버지니아의 지난달 주택 판매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한 채당 들어오는 계약 오퍼가 10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콘도의 경우 매물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가 추운 1월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DC 지역의 주택 판매량은 비수기를 비켜간 모습입니다. 북버지니아의 지난달 주택 판매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 증가했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됐고 구매자 간 입찰 경쟁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의 피로도를 높였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의 데릭 스왁 회장은 현재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괜찮고 잘 관리된 주택의 경우 10개 이상의 오퍼를 받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퍼한 사람이 10명이라는 것은 9명이 낙찰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0개의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콘도는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 단독주택은 50% 감소했지만 반대로 콘도의 매물수는 150% 급증했습니다. 스왁 회장에 따르면 부동산 매물도 이렇게 양극화로 가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사생활 보호가 더 잘 되는 주택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같이 공유해야 하는 공간이 많고 비교적 이웃과 접촉할 일이 많아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인기가 없을 수 있다고 스왁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콘도 매물은 수개월간 걸쳐 늘어났고 타이슨스와 같은 고층 고급 콘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콘도의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느는 속도가 판매 속도를 앞지르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구매자 간의 치열한 경쟁은 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페어팩스와 폴스처치, 비엔나, 허돈 민 클리프트 타운의 주택 중위 가격은 전년 대비 6.4% 상승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속도는 평균 13일이 걸렸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는 전체 주택 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 라이언 맥랭린 수석에 따르면 북버지니아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타주에 비해 비교적 빠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20년 한 해 가계부채가 14조 6천억 달러로 1.4% 더 늘어났습니다. 주택 모기지가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는 기록을 세우면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자 융자금은 1조 5,600억 달러, 자동차 할부 금융도 1조 3,700억 달러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빚은 8,200억 달러로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민들이 28조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14조 6천억 달러로 늘어난 가계부채까지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3억 3천만 명의 미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국가부채로 8만 4천 달러, 가계부채로 4만 4천 달러 등 12만 8천 달러를 빚더미로 쥐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민 가계부채는 2020년 말 현재 14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새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4,140억 달러, 1.4% 또 늘어난 겁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덩치가 큰 주택모기지가 차지하고 있고 학자융자금,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빚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모기지 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며 2020년 한 해 4,86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학자융자금은 1조 5,60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470억 달러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1조 3,700억 달러로 43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8,200억 달러로 유일하게 지난 한 해 1,08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난 때문에 미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 사기를 꺼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한 해 미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제로금리와 초저이자율로 재융자가 급증해 주택모기지 총 규모가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각종 유예 조치로 탕감되는 대신 상환만 늦춰질 뿐 빚더미는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미국민들이 매달 내는 상환금과 이자를 내지 못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디폴트 비율이 전체에선 1.25%로 전년의 2.36%에 비해 근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주택모기지의 90일 이상 연체된 디폴트 비율은 0.65%로 전년의 1.1%에 비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대학 학자융자금에서도 지난해 디폴트 비율은 2.76%로 전년의 9.21%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난으로 주택모기지의 경우 집을 빼앗기는 차압은 동결되고 매달 내는 상환도 6개월 이상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융자금 상환도 수개월씩 미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제 파탄을 피하는 대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민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빚더미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네,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드리는 WKTV 법률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이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님과 함께 이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리스, 또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인분들은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접근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liquor store, 프랜차이즈도 있고 많이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또 프랜차이즈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델리도 있으시고 세탁소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사고 파시고 하실 때에 변호사를 쓰셔야 되는데 그 처음으로 이제 사고 파실 때 모르시고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절차 안에서 비즈니스 사고 팔 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컨트랙을 제대로 맺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을 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기간 동안 이 비즈니스를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돈이 제대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인지 아닌지 그 due diligence period 안에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이 비즈니스 부동산 절차는 아무래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고요? 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마 리스일 거예요. 리스를 일단은 제대로 랜드로드한테 받아야 되는데 리스가 만약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새로 받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리스가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몇 년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있는 리스를 이제 물려받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due diligence라는 건 이제 매상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50만 불에 사시면은 그거에 대한 그 밸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evenue 착각을 하고 매상 착각을 하시는데 그 매상 착각을 하실 때 실제로 가서 그 비즈니스가 Monday through Saturday, 뭐 Monday through Sunday,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약에 연다면은 그 기간에, 그 시간 안에 가셔서 보시는 거죠.
이 손님이 그 볼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 캐시든 크레딧 카드든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그거를 이제 보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좀 안 되시잖아요. 네. 이럴 때 이 비즈니스 매매를 하는 게 괜찮은가요? 네.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물론 그 비즈니스 밸류나 가치가 많이 높아서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이제 파셨는데 요즘에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리스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리스를 이때까지 낼 거를 못 내고 밀린 게 있으시고 그래서 원래 시가보다 많이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지금 파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 한인분들 사실 성격이 좀 급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중요한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전문 영역이죠. 네,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 할 때 그 스테이트에다가 편지를 또 보내야 되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리고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IRS에다 우리가 이제 그 편지를 보내서 팔려고 하는데 그래도 스테이트에다가도 이걸 팔려고 하는데 혹시 에스크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모르고 본인들끼리 이제 했을 때 나중에 사시는 분한테 이제 폐가 끼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냥 서류만 하나 가지고 세ttlement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린이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 그 비즈니스에 이분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빌리신 게 있는지 은행에서 빌리신 게 있는지 아니면은 린을 딴 사람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린이 뭐라는 것도 모르시고 그 비즈니스에 린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제 그 비디오 가게를 예전에 하셨는데 그거를 사셨는데 두 분이 그냥 하신 거예요. 변호사 없이. 린 서치를 안 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7만 불에 대한 그 빚을 그 비즈니스를 담보를 해서 빌리셨는데 파는 사람은 돈을 다 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뭐 책임이 없으신 거고 그 다음에 바이어 사시는 분이 그걸 다 얹고 사신 거예요. 그걸 모르시고 그래서 그 담보 체크하는 거 UCC lien search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해야 되는 그 크리티컬한 문제들을 갖다가 모르시니까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변호사의 그 중요성이라든지 일에 대한 그거를 잘 모르시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야 되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